여러분들의 등급을 한 등급 더 올려줄 출제 의도, 정적분을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입니다. 자, 사실 정적분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이나 여러 군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요. 자, 요런 이제 둥근 도형을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짜잘하게 계속해서 쪼개서 빈틈을 없애줘가지고 넓이를 구한다가 사실 정적분이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고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활용을 한번 오늘 해볼 텐데요. 자, 수트의 적분 중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도형의 넓이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적분은 넓이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각형이나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넓이는 우리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문제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나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x축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에 거를 아래 거에서 빼준다. 그러면은 곡선이 f고 얘가 g다. 직선이 g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f에서 g 함수를 빼서 dx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말고 g에서 f를 빼면 안 되는 건가요? 넓이니까 양수만 나와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넓이는 또 음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감마다라고 하면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두 함수 f와 g 그래프 그리고 두 직선 a,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거는 이 소리예요. 구간이 존재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구간이 a고 요 구간이 b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직선이 쫙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x축 아닙니다.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선이 네 가지가 나오겠죠. 요런 곡선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범위에 대한 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직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선 4개 또는 곡선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넓이 구하기입니다. 역함수의 성질은 보통 2배로 많이 쓰는데, 왜? 역함수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f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f함수의 역함수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나뭇잎 모양으로 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을 잘라서 2배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곡선과 직선은 그냥 직선이니까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위쪽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범위를 다르게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구간 자체를 a에서 b까지니까 b에서 a로 나누어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함수 fx 그래프가 닫힌 구간에서 x축과 만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변할 때니까 절대값을 씌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x축과 교점을 찾아서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서 부호에 따라 절대값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f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넓이, 여기에 대한 넓이, 여기에 대한 넓이 전부 다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뿅뿅뿅뿅뿅 이렇게 튀어나온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각각 계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곡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합천이 요 넓이 같은 걸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라 그랬습니다. 위 탐수에서 아래 탐수를 빼서 우리가 적분을 하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두 곡선이 닫힌 구간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속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위에 있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x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쫑쫑쫑쫑 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위가 될 거고, 얘도 쫑쫑쫑쫑 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식으로 위가 되겠죠. 이 함수를 판단하고 구간을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 그러면 구간을 판단해서 요거 적분 해가지고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넓이 구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fx가 있을 때 그 역함수는 f의 -1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역함수의 성질. 자,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안 주어졌을 때 넓이를 어떻게 찾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는 x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얘 그냥 2배, 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역함수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문제 핵심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곡선과 x축 또는 직선 사이의 넓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f1은 f2는 0이다. 근을 갖는다. f'0은 -7이다. 0에서의 미분계수가 -7이다 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 자, 이 문제도 글씨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아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것과 구하라는 것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곡선 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b라고 할 때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b 빼기 a라 그랬으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요 점을 알아내서 적분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만 푸시면 됩니다. 선생님 얘는 아래에 있지 않나요? 자, 그거는 절대값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나누는 거지, 여기에 있을 때는 그냥 직선이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빼서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함수가 누가 위에 있는지를 판별해서 적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적분구간을 설정한다. 자, 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적분 구간입니다. 구간. 자, 그러면은 얘랑 둘러싸였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위에 있을까를 판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함수를 풀어야 됩니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넘어오면은 는 마이너스 x니까 넘어오면은 뭐 8x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6x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0이다. 그러면은 얘의 방정식을 풀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을 갖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3x 제곱으로 묶어준다라고 하면은 x-2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0에서 중근, 2에서 실근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0과 2로 나뉘어서 넓이를 구해야겠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요거를 f라고 하고 요거를 g라고 하면은 f-g의 dx,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넓이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줘요? 더 상세하게 누가 위에 있는지도 판별을 해 주셔야 해요. 자, 두 넓이가 같을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넓이가 같을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위함수가 얘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위함수가 얘입니다. 서로 둘의 함수가 달라요. 자, 근데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좌표축이 이루는 세 번째 도형을 이용하면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곡선이 다 주어졌고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자, 넓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넓이 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두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을 b라고 하자. a는 b일 때 상수 k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k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접점을 구해가지고 곱하기 2배가 아니라 같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1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은 0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이제 k에 대한 범위를 주어졌기 때문에 k는 2개가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5x와 직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x는 k가 2등분을 할 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y는 x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넓이를 x는 k가 2등분한다. 그러니까 x는 k가 이제 상수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2등분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각각 뭐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넓이를 a라고 하면 요 넓이도 a인 거예요. 자, 그럼 2등분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먼저 구해주시고, 풀이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 넓이를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랑 요 함수에 적분을 했을 때 2분의 1배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상수키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하학적으로 도형을 써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구간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자, 넓이에 부호를 붙이는 오류, 넓이인데 자꾸 이제 절대값을 취하거나 마이너스 fx를 적분하여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넓이는 무조건 양수다, 또는 음수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걸 표시할 때와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교점 찾기 및 구간 설정 오류도 마찬가지로 교점을 정확히 찾아 적분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넓이를 잘못 계산하게 된다. 왜냐면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나눠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얘가 위에 있고 이 부분에서는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넓이가 이상하게 구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가 위에 있는지 계산 실수, 특수 넓이 공식의 오남용, 뭐 2차 함수 넓이 공식 이거를 외워두면 유용한데 적용 조건 알파 베타가 교점이어야 되는데 교점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점이 만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구해라 하면은 사실 교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의 조건과 성질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분, 정적분, 미분계수의 도함수,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 실근, 함수와 역함수 이런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함수의 성질도 쓰셔야 되고요. 다항함수의 성질, 뭐 판별식 이런 것들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분 또는 미분 때 배웠었던 속도와 거리, 초고참 계수가 미정인 함수 추론, 항상 추론 문제 고난이도 나온다고 했죠. 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익숙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적분으로 넓이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개념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얼마나 단단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등급과 실력 점수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고 탄탄하게 개념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